21원 이렇게 나와야 된다. 라고 계산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두 번째 방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1원 투자해가지고 1.2원이 되면 1.2원을 투자해가지고 되니까 다시 1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R은 0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기억할 거는 뭐냐면 다기간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누적 수익률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누적 수익률을 계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해 번 돈을 그냥 장롱 속에 집어넣고 그만큼 팔아가 장롱 속에 집어넣고 아니면 첫 해 돈을 잃었으면 다시 100원을 채워 넣어가지고 매년 100원씩 투자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누적 수익률이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 투자는 그래 안 하고 사가지고 2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는 보유기간 수익률이다라는 거죠. 음. 사실은 우리 유효연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익률로 그 이자율하고 수익률 똑같은 개념이라 그랬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effective annual return 레이트가 아니고 리턴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도 약자가 EAR 똑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EAR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유효 연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유효 연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네요. 예. 아까 문제와 똑같습니다. 100원에 매수해서 1일째 종가가 120원, 2일째 종가가 100원. 그럼 연수익률은 1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20%하고 16.67%하고 두 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하니까 0.1.67%. 이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 APR,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연평균 수익률로 연수익률을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유는 뭐냐? 이자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이자는 고려 안 한 게 뭐냐면 이런 방식이다라는 거, 달리 방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0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자, 요 식하고 차이를 아시겠어요? 시계 왼쪽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매 시점에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내가 이런 투자해가지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2년 후에 FB가 얼마인가를 계산한 게 지금 왼쪽이죠. 그죠? 그다음 오른쪽은 뭐예요? 그냥 이게 한 기간이라 생각하고 2년이지만 한 기간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 내 이런 투자에서 한 기간 동안 투자했으면 그 수익률은 얼마이냐면 요 R을 보고 HPR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미래 가치를 주는 연복리 정기예금 상품이 있다면 정기예금 상품의 이자율이 몇 프로가 되는 게 적절할까라고 이야기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왼쪽도 미래 가치고 오른쪽 미래 가치인데 요거는 뭐냐면 요 주식에 투자한 거고 요거는 뭐예요? 2년 정기예금에 투자했을 때 그리고 미지수는 R이고 그 R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ER을 한다.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연속 일순위 나왔네요. 한 9분 쉬고 1시부터 시작할까요? 9분 쉬겠습니다. 네. 네. 다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연속형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예제는 우리 아까 봤던 그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투자 수익률 얼마인지 알죠? 20%인가? 우리 알잖아요. 그죠? 20% 하는데, 이거의 연속형 수익률도 계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 연속형 수익률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요 20%가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우리는 요식 알고 있잖아요. FV 이꼴 PB의 1 플러스 R의 T제곱 요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T가 만약 1기간이라고 한다면 T가 1이겠죠. 요 식이네, 그지? 요 식에 요 R을 구해보니까 R이 20%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연속복리 식이 있다면 연속복리 식에서 뭔가 T가 1이라면 그때 그 R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예. 어, 연속복리 공식도 하나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뭐냐면 FV는
PV에 E에 RT 제곱입니다. RT 제곱. 그걸 이제 그 엑셀 함수로 이야기하면 EXP에 RT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역시 이산화탄소 수익률에서 T가 1이라고 쳤으니까 요걸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PB분의 FB는 E의 R. 그죠? 양변에다가 자연로그를 취하면 E가 밑이니까 자연로그를 취하면 E의 지수 함수에다가 자연로그 함수를 치면 그게 항등 함수가 되겠죠. 그죠? 서로 역함수거든. 서로 역함수니까 항등 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ln FB분의 PB는 그냥 R이 되는 거죠. 그겁니다, 지금. 120원을 100원으로 나눠주고 자연로그 취하면 그러면 0.1823이 나오는데 이게 연속형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요식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요식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뭐 이산형 수익률도 우리 계산하는 공식 알고 있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R 이꼴 PB분의 FB 빼기 PB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사실은. 그죠? 예.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산형으로 계산하면 이 투자 수익률은 20%고요. 그 다음 연속형으로 계산하면 이 투자 수익률은 18.23%예요. 그죠? 연속형으로 계산하니까 수익률이 더 나아지네요. 그죠? 연속형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아니면 연속복리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은 1년에 한 번 이자를 주는데 어떤 거는 1년에 두 번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어떤 건 1년에 세 번 이자를 줄 수도 있고 네 번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이자 주는 횟수를 무한대로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 순간순간 이자를 주겠죠. 그죠? 만약 매 순간순간 이자를 준다면 이자에 이자가 붙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도 같은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죠. 그러니까 이 동일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120원이라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산형으로 계산하니까 20% 나왔는데 연속형 계산하니까 18.23% 나온 거죠. 뭐 그런 건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 같고요. 질문은 이런 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아니, 연속복리 상품이 시중에 있냐? 보신 적 있어요? 1년에 두 번 이자 주는 상품은 시중에 있어요. 그죠? 근데 1년에 매 순간순간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비현실적인데, 왜 이 비현실적인 연속복리를 이야기하냐, 이거죠. 그죠? 이 연속복리가 상당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연속형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산형 수익률은 분포가 왼쪽 끝이 마이너스 100%예요. 내가 100원 투자했어요. 100원이 0원이 됐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10%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보통 우리 수익률의 분포를 뭐로 건사하냐면 정규분포로 건사하는데, 그러니까 정규분포로 건사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왼쪽 끝은 마이너스 100으로 딱 끝나는데, 오른쪽 것은 무한대니까 괜찮은데 왼쪽 것은 마이너스 100으로 딱 끝나는데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 정기분포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건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연속형 수익률은 분포가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분포로 건사해도 괜찮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좋은 성격이고요. 두 번째 좋은 성격은 우리 앞에서 이사형 수익률의 그 2일 동안의 수익률을 계산할 때 뭐로 계산했어요? 누적 수익률을 계산하면 안 됐죠. 그죠? 뭐로 계산했어야 돼요? 보유기간 수익률을 계산했어요. 이건 누적 곱이에요. 그죠? 예. 근데 연속형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만약 계산해 보면 다기간 수익률은 그냥 누적 수익률로 계산해도 돼요. 근데 곱셈이 쉬우냐 아니면 덧셈이 쉬우냐 덧셈이 더 쉽다 이런 거죠. 뭐 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예.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이런 거는 아마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도 맨 마지막 근처에 가가지고 옵션 가격 결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아마 우리 진도 그까지 못 나갈 것 같아요. 또는 투자론 책에도 맨 뒤에 가보면 옵션 가격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좀, 투자론에서도 옵션까지 갈지 안 갈지, 옵션의 간단한 개념 정도 이야기할지,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파생 상품론을 들으면 이제 옵션 가격 결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해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가령 브렉하고 숄즈가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모형은 무슨 모형이냐면 연속 시간 모형이에요. 또 다른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은 이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콕스, 로스, 루빈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산시간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브렉쇼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t가 0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연속이죠, 연속. 그죠? 연속일 때는 미분 방정식이고 그런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답을 딱 계산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크로스폼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미분 반성식 중에도 크로스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운이 좋게도 브렉쇼즈 옵션 가격의 이 미분 방정식은 크로스폼이 있어요. 그 크로스폼을 도출한 게 브렉쇼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숄즈는 노벨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블랙은 노벨상 받기 2년 전에 죽어가지고 노벨상을 못 받았고 숄즈는 노벨상을 받았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어, 근데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은 이산 시간 모형이고,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미분 방정식이 아니고 델타 t가 있잖아요. 그죠? 그 델타 t가 이산 시간 모형이니까 차분 방정식인데, 차분 방정식은 해석적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치적으로 해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예쁘게 함수 형태로 요거 인풋 딱 집어넣으면 아웃풋 딱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숫자로 계산하면 답이 뭔지는 알 수는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연속 시간 모형이 상당히 괜찮은 거고, 그래서 연속형 수익률을 쓴다, 뭐 이런 거예요. 자, 방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그냥 여담이고요. 그죠? 머릿속에 기억할 거는 뭐예요? 그냥 연속형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한다. 요식. 연속 복리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산 복리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사형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한다. 요 정도만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죠. 됐나요? 이거는 지난번에 얼핏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예제는 뭐예요? 100만 원을 연리 10%로 정기예금하는데 만기는 2년이래. 그리고 이자 지급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대. 그러면 요거는 식이 뭐예요? FB 이꼴 뭐죠? 식이 어떻게 돼요? 답이. FB 이꼴 얼마? 100만 원. 1 플러스 0, 0.1에 0.1은 이제 제곱. 2제곱. 오케이. 두 번째 예제는 1년에 두 번 있대. 그럼 어떻게 돼? FB는 100에 1 플러스 0.1에 두 번이니까 나누기 2고, 그 다음 여기 뭐가 돼요? 2 곱하기 2. 이렇게 돼요. 그죠? 만약 N번이면 이런 식이 성립할 거다라는 거죠. 그죠? 예제, 네 번째 예제는 뭐예요? 이제 지각견이 매 순간이고 연속이라는 거죠. 연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N을 뭐로 보낸 거예요? N을 무한대로 보낸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이 될 거고, 그죠? 이런 식이 되면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아니, 별거 아니고요. 지금 n분의 r의 nt인데 여기다가 r분의 n분의 r이니까 r분의 n으로 만들어주고 rt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요거는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요거는 뭐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죠. 요거는 n이 무한대로 가면서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1 플러스 0으로 가고 1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그게 다름 아니 뭐냐면 2가 나온다는 거죠. 이 정의가 이런 거거든요. 요게 무한대로 가고 요게 0으로 가거나 아니면 요게 0으로 가고 요게 무한대로 가는데 그 가는 속도가 동일하면 그러면 2로 수렴한다. 그걸 보고 자연대수로가 한다. 이런 거거든요.